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아마 특히나 지난 시간에 오셨던 우리 송창섭 박사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자치분권 강사 첫걸음 이렇게 제목을 주셔서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강사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관해서 선생님들께서 개념을 잡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눌 저는 이진아라고 하고요. 항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많은 분들과 열정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렇게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들이 궁금해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현재는 브랜드유 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있고, 전국에 다니면서 사실 리더십 관련된 강의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더십 강의는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관리, 시간관리, 목표관리, 성과관리, 주로 관리라고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다 이제 소통 강의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근데 소통 강의로 바뀐 지도 조금 됐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는 소통 강의 중에서 이건 왜 오래되면 이렇게 됐나요? 아, 네. 그렇구나. 다시 오니까 다행이네요. 소통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이제 지나와서, 작년, 재작년은 세대 간의 소통, 또 젠더 간의 소통,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더니 작년 후반기부터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혹은 특정 관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내에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그런 강의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소통의 핵심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강의라고 하는 것이 소통이란 이런 거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에 대한 이해를 잘 해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소통 강의 하는 건 괜찮은데 강사 역량 강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부담될 거 없이 별로 제가 할 게 없고요.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시면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요런 거는 일단 맥을 잡고 가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시간에 다 나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과제를 설정하고 강의 주제를 찾는 건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지 혹은 준비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하고 나면 반 이상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찾기 나서 그 중에서 조금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갔을 때 요 두 번째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은평형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같은 강의를 들으시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오셨지만 분명히 같은 주제를 드려도 강의 포인트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게 아마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포인트가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선생님들 간의 그 차별성과 본인만의 개성, 특성, 요거를 찾는 또 좋은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강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혹시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마지막 날에 강의 시연하고 할 때 그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치 시간이 별도로 따로, 우선리 선생님 뭐 워낙에 또 저랑 같이 작업하셨었고 잘하시니까 그 파트는 제가 안 할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얘기만 조금 담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진행되는 거 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강의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그럼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은, 무슨 강의를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제일 이러면 좀 힘드실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가 혹은 기업체에 계시다가 혹은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거는 내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니까 이거는 강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강의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안에 그만두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강의라고 하는 게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의 이 교집합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들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제가 하는 많은 강의에 그런 게 많아요. 성평등과 관련된 강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신대요. 특히 공무원 선생님들 진짜 싫어하는데, 공무원 선생님들 성평등 강의가 필수로 들어야 돼요. 성평등 강의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지 감수성 따로 있고, 성인지 조직 관리 따로 있고, 양성평등 관계 여러 주제가 있어요. 또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기 싫은 강의도 야 이거 들을만 하구나, 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걸 정하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치분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있으면 그걸 너무 잘하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분권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할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필요할까? 근데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건 괜찮아요. 설명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걸 내가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정말 꼭 들어야 된다니까?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어저께 송창섭 박사도 2시간 와서 하셨지만 한 20년은 얘기하셔야 될 건데 2시간 와서 하고 간 거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얘기를 끝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는 얘기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기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에서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 해야 할 내용은 많아서 모든 강사가 똑같은 내용을 해서 실패했던 게 바로 성희롱 강의예요. 선생님들도 성희롱 강의 그동안 몇 번 들어보셨을까요? 강사마다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가부에 성희롱 강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걸로 배워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효과적이었는데 10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아. 사례만 조금 바뀌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알면 성희롱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성희롱 계속 일어나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얘기를 전체적인 걸 하고 그 중에 포인트가 되는 어떤 하나를 잡아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보통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까요? 자치분권의 내용이 많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잠깐 봤는데도 임 박사님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두고 가셨던데요. 이거 말씀을 다 하고 가실 수 있었을까? 2시간 동안? 그래서 되게 많은데 다 하고 가셨어요? 그죠? 못했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주신 거는 이 강의를 하실 분들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십시오 하고 아마 자료 제공 차원에서 다 넣고 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강사를 하실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다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치분권이라는 거는 어떤 거고 어떤 효과가 있고 왜 해야 된다라는 얘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례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나는 어떤 색깔로 이 얘기를 할 거냐. 그걸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요 활동을 이제 조금 시작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활동하면 좀 부담스러우실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셨으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오늘 처음 만나시는 게 아니니까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잠깐씩 여쭤보면 혹시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나 주제가 있으실까요? 쌤 어떠실까요? 맞아.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게 되면 수강생의 대부분 이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혹시 선생님 관심 특별히 가는 분야 있으실까요? 지금 내만 하는 시간이 자취분권이니까. 자취분권 강사 양성 과정이죠? 네. 자취분권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쵸, 맞아. 현금력도 들어가고, 맞아. 마을나비도 들어가고, 맞아. 또 뭐 독도 알아야지, 노래도 알아야지, 그리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 얼마만큼 내가 기초지식을 갖고 강의를 나가야 하는 이거에 대한 공부가 있어요. 맞아.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기초시기를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되냐. 근데 나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 정도 설명하려고 이제 강의안을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걸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분명히 이 내용을 질문하는데 저쪽 경로를 통해서 이거를 질문해. 그러면 요 내용을 준비한다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다 알고 어느 정도 준비돼야 되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2시간 내용 준비하려고 몇 년씩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죠. 그런데 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겨우 이 얘기하고 오란 말이야? 근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됐느냐에 따라서 겨우 요 얘기하고 온 게 준비가 많이 된 사람과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똑같은 2시간을 이야기하고 올 때 선생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게 완전히 달라요. 선생님들이 진짜 준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비슷한 걸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요 옆에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데 40분씩 2시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하고 40분 2시간이라고 해봤자 40분이니까 1시간 20분밖에 안 되잖아요. 얘기 시작하고 야 조용해봐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 끝나요. 그때 내가 뭘 하고 온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강사 여러 명이 동시에 여러 반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강사에 따라서 강사평가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강사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2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용 컨텐츠에 관한 준비하고 또 하나는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느냐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강의 잘하는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이런 말을 종종 듣는데 가장 어려운 게 어린이 청소년 강사 소개시켜주세요. 이 자치분권 얘기를 청소년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들하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강의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거기 가면 다 잘하느냐. 아이들하고는 교감이 핵심이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이상한 말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양성평등 강의인데 계속해서 선생님 저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1시간 내내 얘기를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돈 많이 벌고 싶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이상한 애들은 100% 나에게 관심을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그래 돈 많이 벌고 싶구나 하면 그 사이에 다른 애들 떠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을 관심 주면 얘는 계속해서 점점 과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활동시키고 얘랑 얘기하다가 이거 하나 하고 있어 하고 가서 저희들 이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자치분권 이제 우리 마지막에 그거 할 거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 교환 작성할 때 대상도 정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할 거예요.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대상도 정하고 내용도 정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린이 청소년 하겠다 하실 분? 없어요? 손 들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거야, 지금. 두 분. 어린이 청소년 진짜, 왜? 지금 있는 사람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이런 거 안 하고 다 물러날 거거든요.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애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하면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은 이제 이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에 관심 가지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할게요. 우리 그러면 일단 대상에 관한 고민 나중에 하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떤 내용을 가장 관심이 있어서 이 자치분권 강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가. 혹시 선생님 자치분권 강의 말고 다른 강의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요? 강의는 안 하고 계시군요. 어떤 거? 대상은 어르신들도 하고요. 응. 저도 하고요. 내용을. 이제 어르신들 대상은 이제 제가 리크레이션 그 있어서 오실치료라든가 어르신들 뭐 그런 거는 제가 하는 거고. 마이크를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청소년은 이제 그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라도 고객님이라든가 노동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들까 말까 하다 드신 거구나. 이번에 유명한 시민센터 주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활동을 좋아하는 굉장히 열심히 잘했고 네. 성과도 있었고 여기 계시는 몇 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신다고 하면 저를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은 잘하실 능력을 이미 가져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선생님께서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른 분들하고는 강의 내용을 짤 때도 강의를 할 때도 다른 방식일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내용, 딱 2시간을 해야 되니까.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일 거거든요. 길게 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다양한 내용을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2시간 특강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아서 얘기하고 싶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서로서로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리 같이 앉은 책상 그 구조대로 앉으셔갖고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기는 3분. 여기는 이렇게 3분 하시고, 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여기는 두 분 이렇게 하실까요? 잠깐 어디 가셨어요? 그 오시면 2분. 이렇게 해서, 뭐 인사 다 하셨으니까, 돌아가면서 그냥, 강의하고 싶은 분야는 뭐고, 주제는 특히 어떤 거고, 왜 내가 이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팀별 6분이니까, 3명이면 한 사람이 2분밖에 얘기 못해요. 되게 짧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딱 시간을 6분, 원래는 안 재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간 맞춰서 강의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 딱 6분을 정해 볼게요. 준비해 오셨어요? 와.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얘기를 나눠보세요. 요건 지금 다음번에. 다 써왔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써오신 쌤부터. 얘도 써왔어요?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좋아요. 쌤 오실 때까지 잠깐 여기서 하실까봐요. 4분이 하실 거예요? 좋아요. 네. 네. 선생님 말씀 많이 안 하시나요? 목이 많이 아프시구나. 보톡스 맞은 거 보고 있어요. 아이고. 조정을 자칫 재임관하고
전문적이진 않아서 아,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은 익숙하게 그 반복 받았던 내용들인데 아까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강의를 해라고 어떤 걸 할까 그래서 이렇게 살짝 가보니까 그 생활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걸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지 상담을 못 듣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사실 저한테 치원도 아니고 막 거리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게 강의 주제 이런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초중고 이제 아이들이 강의를 나가는데 사실 제가 정도가 있을 때 정말 아이들이 생각을 알거든요. 제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걸음마 담고 지금 청결함이라서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정해야 될지 좀 많은 고민을 하려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예산이 되면 제가 그쪽 가서 학생 이렇게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 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배경도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빨리 시행된 거 어떤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일단 긴급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부처님이 다이렉트로 넘어가니까 진입생활이 좋았어.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럼 이런 자리가 있으니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해서 거기 오게 맞아. 사실 같이 공부하는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지 그게 좀 막연히 어려운 게 있는데 저도 지금 배우는 거라서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거는 자치공부원이 뭐 참여하는 거에 힘을 거예요. 저는 지금 초등학생이랑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나의 관심으로 시작된 게 지역 관심 조금 더 하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자칫해서 더 멀리 있다라고 모으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이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또 다른 나라 사랑이지 이거라는 생각이 오늘 조금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스포츠 잡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어른이 몰랐으면 사실 나는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분들 뭔가 주민센터를 그런 자체를 가지고 다 나이 맞아요. 학부모님들 잘 모르고 이제 안 되고 내가 그걸 마음을 무엇인지 해야 되나 그거를 내가 그런 마음이다. 생활을 재미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6분이 지났어요. 혹시 모두먼들 전부 얘기 나누신 팀?
네 명 다 돌아가면서 얘기 다 됐어요? 한 팀만 있어요. 여기 몇 분이, 주제에 관해서 얘기도 아직 안 됐대, 저기는. 자기소개가 다 끝났구나. 여기는 어느 정도 진행되셨어요? 돌아가면서 이게 다 됐어요? 자, 좋아요. 자, 이제 그만할게요, 이거. 다시 앞을 보세요. 여러분 그만할게요. 강의 나가시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쭉 봤는데 개인차도 많은 것 같고요. 참여하게 된 계기도 다 다른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몰입하셨느냐의 차이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팀별로 얘기 나온 것들을 잠깐 얘기를 들어볼 텐데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가장 이긴 사람 한 명만 먼저 정해볼게요. 이기는 사람 한 명. 자, 선생님 이겼어요? 자, 여기 누가 이겼어요? 선생님 이기셨어요? 여기 누가 이겼어요? 자, 지금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 되게 시끄럽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면서 가위바위보 이기는 걸 왜 싫어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이 아마 내가 다 발표해야 되나 봐. 그리고 되게 싫어하실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 사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오른쪽 사람은 이러이러하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쌤이 1등 하셨으니까, 이겼으니까 선생님은 어떠신지에 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다 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오른쪽 사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팀 먼저 얘기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은 이 강사가 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어떡해. 그런데 막상 강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여기 성장하는 것 같고 앞으로 좋은 강사가 될 준비는 배울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마이크 옆에. 자, 선생님, 요쪽, 그 다음 오른쪽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면요. 같이 잠깐만요. 이 팀 시끄러워요. 자, 얘기를 들으세요.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고 또 본인의 주제로 삼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저를 역시나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내 지역에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소극적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역할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예전에 다 학교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학교에 저도 그 역할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책임감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멀리 계시는데 우리 거기에 참여하시는 네, 좋습니다. 자, 네. 네. 저희 여기 선생님은요, 유능하신 강사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굉장히 기대도 좋으셨고요. 네. 저는 전혀 이제 관계 기대를 모르고 있었는데, 생활 공동체 기대하고, 마을 공동체 기대를 딱 이렇게 소소를 말씀하시니까, 그걸 듣고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도, 그럼 마을 공동체에서 기대를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강사의 역할을
먼저 해주셔서 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래 저 팀 하려고 했는데 여기 하도 시끄럽고 여기 먼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내 의견을 넣지 말고 내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을 알려주셔서 게임 같은 거 만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치분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네. 이 얘기를 나오는 이유는 옆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소수원을 대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강의학습과 선생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더 있어서 마을을 아직 알고 모르잖아요.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알면 이해해줄까. 그러다 거기 게임이 나오고 선생님이 먼저 성별 대상을 자치분권을 네, 좋습니다. 자, 쌤, 옆에 쌤 뭐라고 그러시는가요? 선생님께서는 주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 및 은평구의 안에서의 역할인데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은평구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아니,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네. 주민의 역할. 좋아요. 주민의 역할. 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자치분권의 성공의 과제 중 하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그 지역의 공동의 문제를 발굴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발굴 또는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이러한 것들이 필요시 발굴이 되고 했을 적에는 전령지원 대목까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분은요,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있어서 학교 교육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꿈꾸는 마을,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을, 이런 거를 좀 해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시끄러운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잘 됐네요. 그쵸? 여기는 가위바위보 누가 이기셨더라? 교수님께 먼저. 맞아요. 여기 자기소개하다 끝났어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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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마을 공동체 아니 활동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주 준비를 안 됐어요. 이거 어떤 거는 일단 고려해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강사를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준비를 사람이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법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 나중에 답변을 해주니까 이렇게 말해준다고 솔직하게 말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좀 제가 미흡하거나 이런 과무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 지식을 정말 많이 쌓아야겠다.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주제는 정하지는 못했지만 네네. 역시 어렵구나.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미스테리하지만 학교 학부모 훈장도 하고 진짜 다양한 걸 하고 그래서 충분히 역량이 되시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그냥 학부모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게 아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완벽하려고 그러시는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네. 좋습니다. 한 분은 목 아프셔가지고 얘기를 못 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지 다 기억하세요? 제가 6분 동안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 하시는구나. 근데 다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는 주제에 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강사가, 잘 될 강사가 될까, 안 될까, 그 얘기를 여기는 어렵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놨는데도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럴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그걸 내가 다시 모아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 교환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이제 강사과정 하면 강의 교환 만드는 것만 한 6시간은 해야 돼요. 근데 주시간 동안 어떻게 할까 해서 고민이 진짜 많은데, 어떻게든 선생님들께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생각만 잘 되면 50%는 된 거다.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 팀은 일단 주로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좀 많으셨고, 대상도 청소년들에 한정된 경우가 좀 많으셨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팀에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잖아요. 다 정해졌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애들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게 핵심인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팀이 더 잘한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아마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조금 들었더니 마을 만들기에 확실히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느 팀에, 이쪽에서 들었나 봐요. 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은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게 나라사랑 하는 거다. 여기서 나왔죠? 네. 깜짝 놀랐어요. 나라사랑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라서. 아니,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젊어 보이시거든요. 근데 나라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거의 우리는 민족봉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거 수준인데. 그래서, 나라사랑 안 먹혀요.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야, 그게. 근데 그게 선생님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얘기를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게 풀어나갈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아까 이쪽 팀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니? 아이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학원 안 갈까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학원 방학인데 오늘 엄마가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놀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애들인데 무슨 마을에 살고 싶냐는 거야. 그나마 이 은평구는 동네 이름이 무슨 마을도 아니잖아요. 분당 가면 뭐 청서울 마을 이런 마을이라도 돼. 얘네는 마을이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지?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쪽에서는 어렵다가 나왔어요. 중요한 건 어려운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모르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 얘기가 나오면 어찌됐든 당신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얘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분권이란 일단 시작해서 자치분권의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5분 이내에 대부분 다 잔다. 자치분권이 의미하는 바와 요즘에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과 이 자치분권과의 연결고리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겁먹으시라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상한 질문하고 전혀 모르는 얘기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것에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는 이 자치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 강의 대상이 다를 텐데 마지막 한마디를 하라면 무슨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가, 그거를 정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또는 2시간의 얘기가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 문장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하면 가장 좋을까요? 어떤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대로 아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치분권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아무 얘기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직전에. 자치분권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또.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다 되거든요. 쌤 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쌤 어때요? 무슨 얘기? 자, 이제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빼고. 자, 갔다가 다시 올게요. 쌤 뭐? 내가 행복한 것이 나라 행복의 첫 번째다. 좋아요. 쌤 어떤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농담처럼 얘기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라고 말했을 때, 혹은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지금 그냥 번뜩 든 생각이 그거라서 말한 건데, 번뜩 든 생각인 것 같지만 아마 나중에 강의를 여러 번 하시면 이상하게 나는 항상 꼭 그 얘기로 마무리하게 돼요. 표현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강의를 하면 할수록 표현은 달라지지만 아마 내가 행복한 거라고 말씀하신 선생님께서는 이 자치분권의 핵심은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셨더라 아까? 잠깐만. 자치분권 중요한데 그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고. 또 이쪽 팀에 뭐가 나왔었죠 아까? 어렵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건 뭐라도 해봐라. 관심을 가지고 해봐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뭘로 가지고 갈까를 잡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그 교환 작성 하잖아요. 큰 차이 없이 비슷할걸요. 비슷한 교환을 가지고 분명히 굉장히 다른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다른 강의가 돼야 돼요. 같은 교환을 가지고 같은 내용이 되거나 다른 교환인데 같은 얘기가 되면 곤란해요. 같은 교환인데도 선생님들께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달라질 거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 대상도 결정될 거고, 그것에 따라서 강의 시간이나 강의 방식도 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그 고민을 가장 하려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나에게 자치분권이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근데 아마 생각을 조금만 하잖아요. 그럼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계속 더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헷갈리시죠.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끌려왔어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면 또 다시 답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우리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팀별 토론을 할 건데, 토론의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요건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 스토밍이라는 표현 많이 듣잖아요. 스토밍은 번쩍하고 까먹는 게 흥이에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스토밍 된 것을 이제 라이팅 한다,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은평형 자치분권이란, 은평형 말고 그냥 자치분권이라고 하겠다, 괜찮아요. 이제 이걸 하필 이 주제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강의의 내용과 스타일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한 분이 포스트잇 3장씩을 먼저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매직을 드렸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색깔로 쓰시면 되고,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은평형 자치분권이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적으시면 되는데, 포스트잇 3장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 한 장에 생각 하나씩을 쓰는 거고,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지만 2가지는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단어로만 쓰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간의 설명을 보태주시면 되고요. 대신 논문은 사절한다. 그래서 그거를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썼다. 우리 팀은 3장씩 다 썼다. 그러면 이 팀은 선생님부터, 이 팀은 선생님부터, 이 팀은 선생님부터. 그래서 포스트잇 3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포스트잇 3장을 들고 쓰고 난 다음에 각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붙여요. 붙이고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팀 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도 그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요 밑에다가 비슷한 거 주변에다 붙여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씩 거들어서 생각을 얘기해. 나도 그거야 하고 딱 붙이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꼭 보충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 하고 있는데 하나 붙였더니 2명이 비슷하다고 붙였다. 더 이상 안 붙는다. 그러면 첫 번째 선수가 가지고 있는 2번째 카드를 붙여요. 옆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2번째 카드를 또 붙이고 설명해요. 그러면 또 비슷한 게 있으면 붙이고 붙인 사람 설명해요. 그리고 3번째 카드까지 해요. 그리고 옆으로 갔더니 나는 벌써 2개를 사용해서 1장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1장만 붙이고 설명하고 또 비슷한 거 있으면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쓴 카드를 다 설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까지 끝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시는 시간을 20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벌써 다 쓰셔서 20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15분? 저 시계로 15분까지 토론하는 것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제가 한 자리 안에서 쌤이 이렇게 막 들고 다니셔야 돼요. 너무 좋은데요? 원래 이런 거는 애들끼리 자, 여기 발표 누가 하세요? 가위바위보 안 되세요? 그럼 선생님. 역시 젊은 인재가 나중에. 좋아요. 그 소제목을 결국 안 달았구나. 소제목까지 써주세요. 네, 중간중간 소제목 하나씩 달아주셔야 다른 팀에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잘 훌륭해요. 네네. 자, 우리 팀은 그쪽에 붙이면 되겠다. 자, 여기는 발표 누가 하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가위바위보 하세요, 지금부터. 자, 아니, 아까 이겨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가위바위보. 아니,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자, 선생님, 아싸, 아직 둘 중 한 명. 자, 가위바위보. 이게 뭐라고? 가위바위보. 와! 잘했어요. 자, 지금부터 발표를 해볼 텐데, 자, 발표를 할 때, 선생님들도 혹시라도 이제 하시다가 발표를 하시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지 꼭 진 사람이 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도 가위바위보도 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이왕이면, 지고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하는 걸로. 자, 이쪽 팀 먼저. 자. 네. 저희 분은 성형 자치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중해 들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나왔던 의견은 인단위로 자치 부분에 선택했다라는 네. 주제로 노란색 포스트잇이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인단위 자치 부분으로 그런 몇 번에 맞는 마을의 개선과를 만들어 나가고 그 인단위로 문제를 giải 나가다. 인단위로부터 자치 부분을 하는 것은 인성성, 인성형 자치 부분을 연결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함께하는 자치 공권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치 공권, 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과제 해결, 그리고 젊은 세대도 함께하는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함께하는 자치 공권도 두 번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권리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민이 주민의 자치 공권, 또 나의 권리, 원래 우리가 가진 권리, 정치 권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찾아가는 나의 권리 특수로 주제를 또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사랑과 소통, 관심 있는 마음이 벌써 쌓여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또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또 나아가서 SNS로 마을 공동체가 조성돼서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자체부터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우리의 권리 찾아가는 주민의 대화도 소개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행사가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이번 소제목을 다 정리를 해보아서 그 정리를 딱 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분단위로 마을 공동체 소통으로 함께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자치 공동 이것이 자치 공동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팀은 가위바위보가 살벌했어요. 가위바위보인데 한 명 빠지고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너무 긴장하시더니 발표를 이렇게 잘하실 수가. 아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된 구성이 아마 선생님들께서 강의안을 구성하실 때 차이점을 만드는 그 지점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 조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에 우리 조에서 안 나온 얘기가 여기 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찾아가는 자치분권을.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저건 꼭 주민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시청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강한 선호도로 생각하고 어르잖아요. 근데 나를 경청하고 그것처럼 이제 그 인권을 나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제안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찾아가는 게 주민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찾아와가지고 주민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 자치분권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은평구는 사실 전국에서 이런 게 가장 잘 돼 있는 구 중에 하나예요. 사실 다른 데는 안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은평구는 확실히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선생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도 함께 하는. 사실 이제 각종 회의에 가보시면 젊은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처럼 저녁에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로 낮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일을 안 하시는 연령대나 아니면
여성들이 또 많이 참여하시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젊은 세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전달 방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해요. 네, 그래서 같은 세대끼리만 하면, 이 마을에는, 이 지역에는 같은 세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왜 젊은 친구들이 안 올까요?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관심이 없어요 일단. 그런데 진짜 관심이 없는지 살펴보잖아요. 관심이 많아요. 아마 소통이 안 되니까 화가 나지 않아. 이제 저는 뭐 이 연령대 이제 제가 20대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 오잖아요. 일단 특히 우리나라는 어른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생각해준다고 자꾸 먼저 하라 그래.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워. 애매한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도 그 안에서도 약간의 이 권력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봤는데 좋은 의도로 왔는데 와 이거 못하겠다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는 거 진짜 중요하고 회의하실 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회의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사실 이거 독일의 정치 참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에 오셨던 송창석 박사가 도입해서 책 내고 전국에 퍼뜨리신 분이에요. 저도 홍 박사님한테 배웠고. 근데 매번 어디 가서 얘기하거든요.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고 진전은 없고 얘기하는 사람만 얘기하고 소수 의견을 묻히고 결정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응.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꾸미기 해주세요가 맨 마지막에 할까? 자, 자 여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마지막에 하고 여기부터 할게요. 요쪽에다 붙이면 더 잘 보이실까요? 그러죠, 뭐.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주제를 주민의 주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했고 처음에 이야기 나왔다는 게 지역정보 홍보가 필요해라는 소주제와 주민과 사회문신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역정보 홍보 필요에는 민과 소통하는 연인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소통하는 마음에는 또 다 같이 그 안에서 지역 안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동할 때는 그 작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모임이 좀 많아져야 좀 마을 안에서 뭐라 그럴까 동적인 이런 뭔가가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마을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평화망에 대한 그런 좀 알고 가는 파악도 지역 번역 파악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 안에는 각자의 우리가 40만 명, 8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 인구 분포 정도, 세대별 그래야지 어떤 마을 안에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이 많은 세대 연령별에 맞는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할 수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치분포, 사업공모, 또 우수사회 선정을 통한 자치분포의 홍보. 그래서 어쨌든 지역정보 홍보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두 번째는 주민 참여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할 때도 가져보면은,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배웠던 분들이 또 다른 모임에 가면, 또 혼자 지역을 나가보면, 그 얼굴이 또 거기에 더 알고, 또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맞아.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쩌다가 나는 다른 동네 살았는데 인천으로 왔다.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앞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내가 뉴페이스로 참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약간 터부시 않은 그런 덜이 좀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주민 참여할 때는 그런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들어오는 사람들 굉장히 뭐랄까 좀 친절한 마음으로 좀 포용하는 마음으로 내가 많이 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여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하지 맞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아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우리 기자님은 기자님대로 참여는 그들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봉사하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를 할 적에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여기 유용한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듣고는 있지만 테이블에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겨울하러 왔지만 이 마을에는 봉사도 기본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 봉사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칫 부분의 꽃은 자립도이고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금수의 본질적인 자립도. 그래서 세금의 자립도는 세수가 얼마만큼 거치냐. 그리고 또 복지 예산. 요즘에는 기승전 예산이 다 복지로 가는 부분이에요. 뭐든지 복지예요. 복지가 빠지면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국가가 살아가지 않느냐, 8대 2가 되느냐, 그리고 우병우 안에서 거치는 수가 4가 되느냐, 2가 되느냐, 그게 충족이 되느냐,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6대 4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더라도 우병우가 스스로가 버텨주는 그 세금의 횟수가 사회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은 중앙정부에 손을 들려서 우리 사업을 달라라고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금의 자립도가 얼마만큼 우리가 노동력을 갖춰서 운동보다 살아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여회장 아까 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참여회장 운동으로 빼면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쨌든 이게 운동으로 대표하는 굉장히 서럽잖아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마을의 실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요. 어떤 유교활동을 했을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을의 특성을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은평구만에 맞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투명 의제 발굴이 굉장히 주민 참여하면서는 이런 의제 발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구분포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팀마다 하는 얘기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본론에 해당하는 얘기. 그럼 이제 서론과 결론은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왜 자치분권인 줄 알아? 요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주 매력적으로 접근이 돼야 이 얘기를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2개 하셨는데 이 인구분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평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인구분포 통계 나와 있어요. 성별 통계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보셨어요? 종별로 안 나와 있어요. 성별 통계가. 요즘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와서 했는데 종별 연령별 통계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은평구에서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나와 있어야 똑같은 어떤 뭔가를 하더라도 여성이 많으냐 남성이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보통 은평구라 그러면 은평구의 성별 통계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종별 통계가 나와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치분권 핵심이 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별 성별 통계 나와 있어야 돼요. 성별, 연령별 통계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거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대, 30대 여성이 없다.
혹은 20대, 30대 남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살기 안 좋은 동네란 뜻이에요. 여기가 은평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20대, 30대 남성, 여성의 숫자가 적다면 20대, 30대 남성, 여성의 숫자, 남성 또는 여성의 숫자가 적다. 한쪽이 굉장히 적다면 뭐냐면 분명히 10대도 적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무슨 뜻이에요? 지역 소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치분권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울 사니까 지역 소멸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거를 저 시골에 있는 어떤 마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는 거. 그런데 특히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세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세금이 대부분 복지 예산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복지 예산으로 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에 우리 개발도상국 때는 복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선택적 복지란 말이죠. 선택적 복지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건 야 맨날 불쌍한 사람만 도와주냐?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가 아니라 보통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복지 혜택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실업자인 사람은 실업 그거 받는 게 아니야. 저소득층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가고 있어. 나는 돈을 되게 잘 벌어. 그런데 잠깐 실업 상태일 때도 실업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별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지방 자립이 돼야 돼. 재정 자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를 일하도록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일하려면 뭐가 마련돼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 인구 분포를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물론 20대, 30대 젊은 층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배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40, 50대, 60대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 30대 젊은 층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일하기 좋은 환경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20, 30대 없다고 하면서 50, 60대는 잘라.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세대든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워라밸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은평구는 워라밸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시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선생님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은평구는 어때요? 없어요. 은평구의 가장 주요 산업은 뭐예요? 맞아요. 즉 은평구는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잘 돼. 신기해. 사람들이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살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까지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의식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살면 뭐 할 거야?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세금 낼 사람을 모으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니까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우리 동네가 결국은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역 소멸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 되게 많고 어린애들도 세금 낼 사람 없으면 결국 지역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 자치분권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구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거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뭐 어마어마해요. 뭐 뿌리부터 열매까지 막 다 있거든요.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강사로서의 전달 포스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우리가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있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상적인 법칙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부서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작점은 공통에 대한 공감대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이제 단순한 문제를 시작해서 고실코의 문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그 관심들이 모아질 때 그게 공감대 형성이라고 모양이 틀어지고 그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소통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소통이 결국 중요한 거는 나와 다른 생각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그런 부분도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발제해서 그걸 이제 수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의 우리 모자이크가 각각의 다른 그림들이 모여서 반복적인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을 것인가 할 때 지금 이제 세 그룹에서 초점으로 가장 갖고 있는 키워드가 한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맞아. 주민들도 또한 여기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분들도 같이 함께 생각하고 무엇들을 이게 노력해 나가는 것이 결국 소모형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접근해 나가는데 결국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자치분권도 없다는 게 저희 이제 모든 사람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에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에까지 행동, 책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깔려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냐면,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생각이 일치돼야지 사실 자치분권이든 어떤 고래든 무엇 이상이든 그것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 간의 연합으로 가지려면, 결국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저희가 자치분권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야 되고, 은평에 있는 사람들이 은평구를 잘알지 성북구나 강남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benchmarking 될 수 있게끔 지역 전문가들이 양성이 되고, 그게 결국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는 모든 자치분권의 핵심은 결국 행복한 은평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행복한 은평이 결국 우리들의 열매로 수확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들 강의를 들은 어떤 주민인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평구 별로면 딴 데 가서 살면 되죠, 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상상적인 예로 하자면 제가 지금 4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은평구에 살면서 사실 젊은 엄마로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를 키우기 하지 않는 환경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유튜브를 보이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장 외진 시골이라고 표현하고 외진 장소도 없고 아이들이 즐길 만한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른을 위한 도시지 정말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빨리 강남으로 가자, 목동으로 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정말 생각하고 살자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비판된 게 뭐냐면 한 가지 실패 사례로 있을 때 아이만 진짜 있어요. 이게 1년에 10번밖에 안 되는 가우스하고 그게 뭐 돈으로 환산되면 뭐 10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데 아이 거의 첫째 키우기를 별로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둘째 태어난과 동시에 그게 첫 시행이 돼서 저 같은 경우 그걸 혜택을 받았어요. 혜택을 받을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28개월이 끝나면 그 끝나요. 근데 그 버퍼가 너무 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이걸 사용한 심리에서 슈퍼카니까 과단회를 했었는데 뭐였냐면 첫째 아이마크시 같은 경우는 8kg 중환자였어요. 평소 안에 보면 이게 그러다 보니 중증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사병원을 가려면 한 가지 예로 서울대병원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노원역에서 경기도까지 가요. 거기서 아이만 택시를 신청을 무조건 출발지는 문평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종로까지 딱 탈출되면 거기서 내리고 다시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은 정말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행에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연말에 엄마들 정리를 보면 지역권으로 택시코드라. 왜냐면 내 아이가 뭐 심장이 약하면 아산병원으로 갔고 대학병원에 특화가 틀려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했을 때 부처장님이 정말 그걸 과감하게 결단해요. 그래서 거리 상관없이 상처 인식 기간은 모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네? 그러니까 이제 IT로 연결돼서 우리도 이제 조금씩 혜택을 받고 누릴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게 저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강동구에서 아이만 택시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서울시에서 엄빠 택시라고 있는데 엄빠 택시 시청자들이 은평구민이 엄빠 택시가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이게 우리 은평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워라밸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은평구도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기 시작했구나라고 맞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저출생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마침 인구보건학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팀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이 얘기를 요번에 이제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이제는, 내가 아이를 가지면, 이런 게 좋은 점이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를 해야지, 아기 나면 돈을 주는 거 말고, 혹은 아기 나라고 뭐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례가 나왔어요, 마침.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다니면 우선적으로 뭘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확대하면, 은평구 살면 안 좋은 게 되게 많아.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냥 강남구 사는 사람은 이런 거 없더라? 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구 살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여건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벌면 강남구 갈 거야.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진 않으니까요. 어찌됐든 우리 여기 살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여기에 이 점은 진짜 좋아서 여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요구했더니 들어줘, 심지어. 그럼 좀 살만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어린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자취분권 뭐래? 이러고 왔다가, 뭔진 몰라서 하여튼 나에게 사람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래. 어쩌다 한번 회의를 한번 오래. 뭐 이런 거. 그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포인트가 다른 뭔가를 이제 가지고, 아마 선생님 관심사에 따라서 사례도 다르게 드실 거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되는데요? 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랬을 때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이 강의를 몇 번 들었는데요. 자치분권의 핵심이 지금 다 주민 참여랑 함께 뭘 하라는 건데 저는 함께 뭐 하는 것도 싫고요. 동네에 아는 사람 있는 것도 싫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와서 이거 보고 되게 웃은 게 하나 있는데 지지난번 강의였나 봐요. 이게 딱 맞다 생각했는데 확장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마음도 뜻도 맞지 않은 이웃과 협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도 안 맞고 뜻도 안 맞고 소통 방식도 안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름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진짜 어려운 말. 어떻게 해야 인정하는 거야? 아, 마이클 쌤. 같은 사람은 없고. 그렇죠. 많은 사람은 없는데,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도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내 아이디어가 맞고, 그 아이디어가 스트레스는 안 되거든요. 아,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아, 이런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은 같이,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고 해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친구를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참여 안 하고 그냥 살고 싶다고요. 다름을 인정하신다면서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실까요, 우리? 우리는 결국은 자치분권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름을 이해한다면서요. 왜 참여하고 싶지 않은 나의 다름을 이해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이러거든요. 저는 인성만 카페라고 지역 카페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정말 참여하는 거에 대해 두려움과 그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부담감이 정말 커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통장이 되고 좀더 이제 카페에서 이제 인상도 소식을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주민들한테 통장 회의 내용을 A4용지 하나로 앞에서 다시 그 아파트나 공공빌라 여기서 다 붙여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봐야지 이게 인터뷰가 뭐가 되는지 알겠다. 그런데 그거를 음성 그 카페에다가 같이 올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있었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5월달에 인성에서 시험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분들로 실시합니다. 성적순으로 초중고 아이들 대상으로 시작하는데, 이거를 정말 받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카페가 올렸어요. 그게 완전 세금이 있어요. 그거 안 되면 그냥 나부터 하자. 거기 학교 엄마는 했는데, 뭘 이렇게 공부 3학년인데 힘들고 된다요? 라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럼 그거는 필요 안 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 오늘 월화장을 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거 아이들한테 인권 불에 관련돼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때 그 엄마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직접 정하지 않고 하더라고만 하고 그걸 이제 무조건 하려고 나갈 수는 있지만 실제 누군가가 그걸 접하고 저는 5년 그게 없을 때 혼자 못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했거든요. 이게 만족도 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다시 홍보를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인성만 카페에 가서 홍보를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남자, 여자, 통성으로 상관없이 누구나 그 기회가 인성으로 주어졌다. 다른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누군가가 보면 키맨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지금 같이 함께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이 키맨이 없으면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중요한 제가 할 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역할을 참여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참여가 그냥 애들 데리고 성교육 있으니까 가서 하시면 되는 수준이에요. 참여가 뭐 되게 거창한 거 하라는 거 아니고요. 그 정도 쉬운 것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이러는 내가 그거 해봤는데 되게 좋아 라고 알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문 내는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여랑 우리가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자치분권의 이해. 핵심은 주민 참여. 그러면 사람들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은평구에서 무료로 하는 성교육에 초등학생 데리고 가는 것을 자치분권에 참여하는 주민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주민 참여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여기 와서 1년에 2번씩 강의 듣고 하고 예산 짜고 그런 사람 따로 있어. 그런 것까지 안 해도 괜찮아. 그거는 너무 많아, 인간도 사실. 그래서 안 해주셔도 되고, 우리가 뭘 할 때 와서 뽑기도 한번 하고 음료수도 한잔 마시고 그런 것도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치분권 알고 보면 되게 좋은 거고요. 뭐가 좋은데? 그럼 사례를 막 말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해서 확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의 참여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까 어느에서 화장실에서 사진 찍으신 거 말씀하신 데 어디예요? 여기서 화장실을 아까 가셨는데 거기에 뭐 있었죠, 쌤? 참여의 큰 숲? 혹시 아세요? 오늘 아셨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청 화장실에 와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홍보 이렇게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얘기가 나왔어요.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랬더니 블로그에만 들어가도 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여기서 난 블로그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서 블로그 안 들어가도 되고 카톡에서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사람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 안 들어가 봐요. 저도 안 들어가 보는데 저는 강의할 때 다른 구의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봐요. 우리 구는 안 부르길래 우리 구는 안 들어가 보질 않아. 근데 우리 구는 어떤 거하고 비교하느라고 들어가 보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저도 안 들어가 보는데요. 소식이 뭐 궁금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지역마다 각종 현수막이 쭉 붙어 있잖아요. 저는 관심 있게 보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 못하고 간접 민주주의 갔는데 이럴 줄 모르고 뽑거나 혹은 내가 안 뽑은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무작정 나는 4년, 5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냐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찮은데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요만큼 활동하면 이만한 혜택이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기저에 무겁고 중요한 설명들을 한 번씩 하는 거. 그래서 쉽게 접근의 핵심은 어떤 사례를 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례를 들 거냐의 핵심은 뭐? 나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서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안전한 은평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요즘 매일매일 기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밤길이 무섭거나 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나아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쌤 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그런 걱정, 나도 조심해야 되나?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이런. 근데 오늘은 쌤이 제일 먼저 손 드셨지만 보통 남자들은 손 잘 안 들거든요. 이번엔 그렇지.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동네는 여성 대상 폭력이 적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사는 여성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혹은 여성 대상으로 하는 강도 범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 동네 절대 안 간단 말이에요. 은평구는 제가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성 친화 도시, 은평구 여성 친화 도시인 거 아시죠? 여성 친화 도시 그 시민참여단 활동을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 모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바쁜데 왜 강의하기 전에 모의라는, 구청쌤도 오시고, 심지어 경찰관도 오시고, 기관 담당쌤도 하시고, 강의를 내가 하는데. 저도 갔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전국에서 그 강의를 하지만, 경찰관이 사전에 통계자료부터 시작해서 동네를 다 둘러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데는 처음 봤어요. 그게 아마 6월 달에 제가 한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은평구는 그런 게 진짜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범죄 비율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경찰이 그 얘기를 먼저 해. 아이디어를 먼저 줘. 전국에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딴 데 가서 그래서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에. 그런 동네예요, 우리 동네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데인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선생님들의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입소문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 그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분권 강사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쌤들이 바로 홍보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례를 들 거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엔 관심사가 바뀌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시다가 우리가 아마 거의 한 달 후쯤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고민하시다가 한 달 후에 만났을 때 강의안 작성할 거거든요. 좀 고민이 되는데 강의안 작성 2시간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개인 강의안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팀별 강의안을 만들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진행할 거고 그때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하고 팀별로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간략하게 발표하면 그날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약간 보완하고 처음이니까요. 완벽한 강의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서로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한 것도 없는데 시연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강의 시연을 또 길게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파트 한 분이 한 5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벌써 2시간 가까이 되니까 5분 좀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서 한 그 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 컨텐츠가 너무 좋아. 그럴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이제 그동안에 많은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강의는 기억이 나고 어떤 강의는 기억이 안 남는 강의가 있어요. 내용이 엄청 좋아도 안 들리면 안 좋아. 그래서 좋은 강의의 핵심은 강사가 가지고 있어요. 또. 그래서 강사로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연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강사 과정에서는 마무리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들께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꾸렸는데요. 혹시 어떠셨을까요? 아주 8시 9시 넘었네. 아주 잠깐이지만 딱 한마디씩만 소감을 듣고 마무리할게요. 소감은 1분 넘지 않게 짧게 1분이 해도 1분도 안 되게 그리고 뭐 재밌었어요 혹은 갑시다 이런 말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했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자, 선생님부터 할게요. 야. 오늘 강의를 듣고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고요.
엄마들 기분 쪽에 하거든요.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참여 자체를 조금 무겁고 어렵게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거를 공부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주변에 조금 많이 알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정사들은 참 무거웠거든요. 뭐를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늘 공부한다고 생각도 많고 돈도 많았는데 약간 재밌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그리고 저런 대실이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얘기하기 싫으시면 패스 괜찮아요. 아. 저희가 처음에 기술도 듣고왔잖아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목이 아프셔서. 저는 지방 소멸하면은 서울이니까요. 상관없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정말 살기 좋은 분야가 안 돼서, 지방 소멸을 이렇게 가릴 수 있죠. 네. 지방 자체가 정말 소리, 살기 좋은 분야가 돼서, 구독 가능한. 네. 네. 아까 저희가 주제를 요청하고 어떻게 생각했는데,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를 주제를 잡으면구나 이런 그 약간의 그런 걸로 그런 걸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거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될까. 숙제도 막 해오셨잖아요. 중국 숙제 되면서도 누가 가르쳐달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와봐서 해보니까, 내가 아는 내용인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강의가 남아있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의견을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이 정도 아직 정부가 좀 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누구한테 주실래요? 자. 네, 의견을 많이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옆에 있는 짝꿍이 오늘 저에게 많은 좋은 점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내 옆에 한 사람이라도 말하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오늘 모이시는 분들이 자치국권을 실천하고 배우는 거에 가장 굉장히 행복한 인성을 만들기 위한 시너지 배웠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수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10글자를 소감 못하고 있습니다. 네, 10글자. 같이 물건 한 발 더 가까이. 저는 자치분권이 좋은 점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고요. 또 그것을, 좋은 점을 어떻게 각 개개인에 맞게 다가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 오버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약간 오버될지도 모른다고 교환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생각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